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운반 로켓들이 위성들을 발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노력의 물거품은 아쉽게도 또다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신호탄이었고,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 내의 미니 냉전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였고, 국민들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기조의 또 다른 도발과 국지전 따위의 사건들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파탄이 나버린 남북 관계를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어느 로마 제국의 귀족의 말처럼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서 한국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전쟁을 더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5년의 국방정책의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북한과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현저히 벌어진 현 상황을 보건대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일방적인 침공을 당할 가능성을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공산권 국가들의 행동 양식이 여전히 자유주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음이 뚜렷이 보이는 지금 안보에 더 신경 써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 GDP 대비 국방비의 2.6%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비가 GDP 대비 3% 정도가 돼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대전에서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주변의 군사 강국들과 북한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 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기형적으로 GDP 대비 국방비의 약 25%에서 30% 정도를 쓰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비해 국방비는 약 50분의 1 수준에 머무릅니다.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각종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목줄을 죄면서 굶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 봉쇄의 문제에도 봉착한 북한의 외환 보유량은 이대로 가면 3년 뒤에는 바닥이 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요. 극단적인 예로 북한의 2020년 3월 수출량은 8억 원이 안 됩니다. 한 국가의 한 달 수출량이 8억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 인구 감소에 따른 규모의 군축 외에도 군사 장비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화에 대한 언급들이 핵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었다면 한국의 평화 시대에 대한 언급도 사실상 북한의 목줄을 재고 한국이 만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개성공단도 남북협력 산업에 타이틀을 달고 있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 경업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를 한국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문서에도 나오듯 한국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북한으로 북진하여 전쟁하는 것에는 현재 반대하는 기류가 포착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 지역이 미국, 러시아와의 완충지로 남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고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여 서로 수교는 맺고 있지 않지만 여러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고 있는 독립국입니다. 즉, 국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북진 통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 러시아처럼 전범국가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붕괴하였을 때 중국은 조중동맹의 명분으로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지만 한국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 외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냉혹한 국제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중국이 북한 붕괴 시 북한에 진입하여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4분할 통치를 하려는 속칭 병아리 계획인 샤오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여럿 있으나 한국에 유리한 것은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북한의 국토를 잃지 않으면서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그러한 것은 평화통일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론입니다. 왜냐하면 평화통일이 아니면 미국의 직접적 개입 없이 북한의 붕괴 시 중국과의 전면전을 승리하는 것인데 승리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서 통일을 굳이 왜 해야 하는가, 그냥 남남으로 계속 살면 안 되느냐 하는 말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북한의 도발을 모른 척하면서 머리 위에 폭탄을 달고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바로 위에서 매일매일 남한을 괴뢰도당으로 만들어 세뇌하고 미국을 미제 승냥이로 묘사하며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세계에 떨치고 남한을 김일성식으로 해방해야 한다고 믿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비용을 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부차적인 논의 이전에 애초에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통일이라는 강력한 민족주의에 뿌리 내걸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이데올로기는 그나마 선택이나 가능하지만 북한은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민중의 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민족이라는 관념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종류의 통일이든 통일은 없는 셈 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강하게 나오더라도 이 윗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주체사상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루하루 이를 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남으로 계속 살자는 것은 결국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는 불완전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피곤한 곳에 태어난 탓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정학과 외교가 복잡한 만큼 대중들도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생각해서 최대한 외교의 폭과 시나리오의 폭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21세기 내에 통일은 힘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통일을 위한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와 경제, 외교, 그리고 국방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고 우리 국민들도 더욱 현명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